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경매 물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한데 뭐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는데요. 인터넷으로 보는 경매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일반 그 사설에서 이제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무료 사이트하고 또 유료 사이트를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무료 사이트는 뭐 제가 운영하는 두리 옥션 사이트라고도 있는데 요거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여기는 무료다 보니까 좀 그렇죠. 정보가 유료 사이트만큼은 없겠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를 내가 투자해서 본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 뭐 그냥 궁금한 호기심에 의해서 무료 사이트는 보지만 제대로 이제 그 본다 그럴 때는 유료 사이트 하나는 보시는 게 맞다. 유료 사이트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떤 게 보는 게 좋은가라고 할 땐 제가 쭉 그 오랫동안 해오면서 검증되고 또 이제 그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저 전통이 있고 이런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지 옥션하고 옥션원하고 부동산 태인 요걸 이제 3대 사이트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요게 맨 위에 가격 순위입니다. 지지 옥션이 제일 비싸요. 얼마예요? 여기가 그 전국을 보는 거와 또 지역별로 보는 거와 또 기간을 한 달 보는 거냐 1년 보는 거냐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전국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100만 원이 좀 넘고요. 얘가 100만 원 가까이 하고요. 얘가 70 얼마 하고요. 예, 이래요. 얘가 제일 싼데 근데 보시는 것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이제 여기를 다 봐요. 다 보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다 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일 오래 봤던 거는 태인을 제일 오래 봤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오래 봤고 여기 또 눈에 익습니다. 오래 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장단점은 있는데 사실 좀 비싼 거는 비싼 값을 좀 해요. 비싼 값을 한다는 거는 얘가 없는 걸 또 얘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얘가 없는 게 또 얘가 있는 거 있는데 그 차이는 없는데 보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투자하는데. 교재를 보시면 41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대법원 경매 사이트, 인터넷에 뭐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쓰면 나오는데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신뢰가 높죠. 여기 자료들도 제일 먼저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이 자료를 끌어오는 것들이 얘들이거든요. 법원 자료를 끌어와서 가공하는 거야. 가공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참 이거 처음 보신 분은 좀 느끼시겠지만 이런 거 보다가 이거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놨다. 불편해요. 무료다 보니까 나는 이게 국가 공무원들이나 국가기관에서 우리 국민 세금 받아갖고 좀 잘 좀 만들면 우리가 돈 안 들여도 되잖아. 왜 이렇게 만드는지. 그 사람도 돈 벌어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얘도 돈 벌어.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단점을 보시면 여기가 있어요. 대법원 경매 단점은 아까 신뢰도가 좋지만 단점은 매각기일 2주일 이내 것만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주 이내에 나오는 물건들 있죠. 다다음 주 물건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야. 물건이 조회가 다다음 주 물건은 안 나와. 이런 건 다 나오는데 2주 이내 것만 또 열람해. 그 이후 거는 내일 개별적으로 사건 번호를 열람해서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권리 분석이나 세부 정보, 뭐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장애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없어요. 내가 돈 내고 다 새로 하나씩 띄워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죠. 권리 분석이나 기본적인 권리 분석 기계로 분석하는 거나 또 등기부 등본이나 여기에 대한 건축물 대장 기타 자료들을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그냥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낙찰된 것들 또 요번에 낙찰됐으면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얼마에 낙찰됐고 누가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보기가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유료 사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으로 드렸는데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치시면 이게 상단에 이렇게 뜨죠. 여기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매 정보 사이트인데요. 상단 보면 경매 공고, 경매 물건, 매각 통계, 경매 지식, 이용 안내, 나이 경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용 안내는 여기는 우리가 사이트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뭐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 물건을 찾을 때는요, 여기 경매 물건이라는 카테고리 있잖아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물건이 부동산하고 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산은 볼 일은 없을 거고 부동산을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과 소재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은 관할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관할 법원. 그래서 나 법원이 어디냐면, 소송을 해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거기에 이제 그 지역 바운더리로 법원이 있는데, 그냥 내가 지역으로 보겠다 그러면 소재지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쪽에 있는 경매 물건을 보겠다. 아니면 뭐 강남구에 있는 경매 물건을 보겠다. 이렇게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동을 누르셔도 되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영등포구 쪽에 경매 물건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사건 번호가 있고 소재지 내역, 비고 이런 게 감정가, 이걸 담당하는 경매계가 있는데 한번 눌러보면, 자, 감정가액이 있고 최저 경매 금액, 이제 유찰됐기 때문에 매각기일이 언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도는 눌러보면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뭐 토지를 보고 싶다라면 토지라고, 건물을 보고 싶다라면 건물. 건물에서도 쪼개져요. 주거용이다, 상업용이다. 주거용이면은 아파트, 뭐 단독주택, 빌라 이런 거죠. 뭐 대부분 많이 하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 아파트 물건을 검색해 보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 영등포구 아파트 물건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사이트가 있다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경매 물건을 찾아보실 땐 여기 경매 물건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내가 아는 지역, 거주 지역 한번 물건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마 보시다 보면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를 보시게 되는데, 내가 아까 유료 사이트가 한 3개가 있다 그랬죠. 지주 옥션, 옥션원, 부동산 태인이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 태인을 한번 볼게요. 검색창에 부동산 태인을 치면요,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렇게 누르시면 경매 검색을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일단 여기 종합 검색이 있고 법원별 검색, 용도별 검색이 있는데, 저는 주로 용도별 검색을 많이 해요. 종합 검색을 할 때는 세부적인 거를 이제 내가 조건을 줘갖고 내가 원하는 물건으로 범위를 좁게 조정할 때 이제 종합 검색을 하는데, 그거는 일단 용도별 검색을 먼저 보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별 검색을 눌러보면, 자, 우리가 부동산은 용도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빌라, 연립 여기 있죠. 그리고 근린주택이 뭐예요? 상가주택이죠. 일반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거. 그것이 상가주택. 이거 누른다. 이거는 상가인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거 일반 상가, 이건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 이게 이렇게 쭉 있어요. 또 공장을 보겠다. 공장. 자, 그러면 아파트가 제일 많이니까 아파트 물건을 보는데요. 용도별로 아파트로 딱 소트가 돼 있어요. 용도별로. 그러면 여기 서울 지역을 보니까 전체 몇 건이에요?
450건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경매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구, 강동구 각 지역별로 개수가 있죠.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 아파트 뭐 있나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편해져.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인천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경기도 원하는 지역 걸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매일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어요. 새로 나온 게 올라오면 여기다 또 저기 업데이트 시키고 또 이제 낙찰된 건 지우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영등포니까 영등포 물건 한번 볼게요.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쭉 보니까 총 16개예요. 16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2023 슬래시 요걸 이제 아까 이제 타경이라는데 타경으로 읽고요. 106709 여기 사건 번호예요. 그리고 요게 주소 그다음에 이게 입찰 일자가 이렇게 간단히 나와요. 4월 18일 날. 그리고 맨 위에 게 감정 평가 금액이고 요거는 한번 유찰된 금액, 최저 경매가 어떤 게 관심이 있을까요? 두 번 유찰된 거 여기 있네요. 유찰 2회 된 거. 3월 28일 날 진행하는 물건이 있어요. 요걸 물건 한번 볼게요. 이런 거 보면 맨 위에부터 이제 남부 6개 2023 타경 504번 그리고 가로 열고 1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게 바로 사건 번호라는 거예요. 경매 사건 번호. 타경이라는 말은 빼져 있지만은 이게 타경으로 읽습니다. 2023 타경. 남부 6개는 요거는 남부지방법원 경매 6개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2023은 이 경매가 접수된 연도예요. 2023년도에 접수한 경매 사건이다. 만약에 여기가 2022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경매 사건이 접수됐다. 자, 잘 보세요. 2020년 그러면 2020년도에 경매 사건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 경매 사건이면 오래된 거잖아요. 그럼 요때 감정가가 20년도에 감정한 거예요. 그럼 현재 시세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가 옛날 사건 번호다 그러면 감정가를 유심히 보셔요. 현재 시기하고 많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감정가를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뒤에 504 이렇게 있죠. 요거는 접수 번호 순서입니다. 접수 번호. 경매를 신청해서 얘가 504번째 접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번에 접수한 사람이 505번째, 505예요. 그 다음 접수한 사람은 506 이렇게 가요. 자, 이 접수 번호는요. 경매를 입찰을 해서 나중에 이게 깐다는 걸 개찰하거든요. 개찰할 때도 이 접수 번호 순서대로 개찰을 합니다. 접수 번호 순서. 접수 연도 2022, 2023 얘 빠른 거부터 먼저 뚜껑을 열고요. 그 다음에 접수 번호가 빠른 것부터 먼저 열어요. 자, 이제 접수 번호 이제 배우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재지, 주소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경매 물건지 주소지고요. 용도 아파트 33평형. 보통 국평이라 하죠.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을 보면 84. 여기 84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감정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 경매 금액. 이게 궁금한 거죠.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이요. 12억 3,500인데 지금 최저 경매가는 7억 9,040만 원이다. 64%. 보니까 그 이렇게 유찰된 이력을 보니까요. 진행 결과 밑에 보시면 한번 12억 3,500에서 24년 1월 18일 날 매각기일이 잡혔는데 요날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찰 그래요. 유찰이라고. 유찰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20%를 뺐어요. 20% 빼면은 9억 8,800이거든요. 9억 8,800을 24년 2월 22일 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유찰이 되면 언제 또 진행하냐? 지금 매각기일이라 그래요. 매각기일이 언제 잡히냐?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잡혀요. 한번 유찰되면 한 달 단위로. 자, 그러면은 이게 18일 날 뭐 정확하지만 약 한 달 22일 날 유찰 이 매각기일이 잡혔는데 요 날도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요때도 그러면 유찰 그래요. 유찰.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유찰됐으면
여기서 20%를 또 적감해요. 9억 8,800에 대한 20%. 그래서 한 달 후에 진행하는데 여기 20% 유찰된 7억 9,040만 원, 한 달 후인 3월 28일 날, 3월 28일 아직 안 됐으니까 예정이죠. 예정. 28일 날이라고 그래요. 자, 이래서 경매가 3월 28일 날 최저 매각가 7억 9,04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12억 3,500인데 야, 많이 싸다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감정가 대비 많이 싼데 실제로 싼지 안 싼지는 뭘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 시세를 알아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를 알아보시는데,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세 알아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부동산들 한 번, 두 번씩은 다 거래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는 그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 그렇지 못하시면 그냥 인터넷으로도 시세를 알아볼 수가 있죠. 인터넷으로. 제일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죠. 시세. 일단은 네이버 보시면 일단 그 매물이 나와 있고 거기에 하나 보시면 시세나 이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좀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등기 권리, 그다음에 임차 관계 관리비, 진행 결과, 그다음에 여기는 감정 평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여기 진행 결과하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보죠. 유료 사이트에서는 해당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등기부상의 권리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 제일 먼저 설정된 거 소유자는 조응목 씨가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4억 7,100. 그 다음에 21년 4월 27일 새마을금고 5억 2,800. 근저당권. 또 OK저축은행. 야, 이거 근저당권 많이 해주네요.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도 담보 가치를 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럼 얘들이 대출해주면서 이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해줬겠죠. 그 1순위,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아니면 대출 안 해주죠. 근데 여기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니까 이제 간 거죠. 1순위에서 대출이 안 해주니까. 자, 경매 용어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우리 그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는요. 경매가 신청되면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나가요. 현황조사 나가면 요거를 그 집행관이 조사 일지를 적어요. 그게 현황조사서거든요. 가만 보시면 요 조사 일시가 2023년 2월 16일 8시 58분. 되게 일찍 나갔네. 아침 일찍 일하네. 밤 8시면은 20시라 그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자, 현장에 임할 때는 아무도 만나지 못해요. 아침 일찍 가니까 당연히 못 만나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 등본표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영순, 홍민서 세대가 각각 등재하여 있으므로 그들을 등본에 의해 이름 임차인으로 각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에 끼워두었음.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뒀음. 그래서 현황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점유를 누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집행관은 등본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열람을 해서 이렇게 내역을 적어 놓습니다. 만약에 만났으면 만난 내용을 여기다 적습니다. 자, 그리고 현황조사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요건 뭐냐면 시중에 가서 가전제품을 하나 사면 사용설명서라고 있죠. 사용설명서라고 있죠. 그거 똑같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있고 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그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하면서 사용설명서라고 보시면 돼. 너희들이 이 물건을 잘 보고 요대로 주의할 거 주의하고 그리고 사라. 만약에 그걸 잘 안 읽어보고 사서 문제가 생기면 니들 책임이다.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물건 명세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 물건에서는 꼭 봐야 할 내용으로서 매우 중요한 서류. 자,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봐야 될 서류가 있죠. 감정 평가서. 자, 감정 평가서도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감정 평가사한테 야, 요 감정 좀 해와라고 했을 때 감정 평가사가 한 건데 요 감정 기관이 어디냐? 이게 보면 데이타운 이게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기준 시점이라고 있어요. 항상 언제 시점으로 감정을 했는지 2023년 2월 26일 날 이게 작년 1년 전에 감정이에요. 그러면 지금하고 시세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엄청났는데 지금은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조사 기간 요때 한 거고 작성은 이렇게 했다. 요 이용 방법을 한번 숙지를 해보세요. 찾는 거 사이트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 찾을 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실수요 투자 목적에 따라 물건을 찾는다. 자, 물건 유형이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죠. 주거용은 뭐 말 그대로 주택이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게. 비주거는 주택 아닌 물건. 특수물건은 권리관계가 좀 복잡한 물건, 특수물건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하시고 일단 권리관계가 쉬운 주거용 물건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실수요 목적으로면 내가 원하는 물건, 내 지역에 있는 뭐 좀 큰 평수를 갈아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전세로 사는데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그 관심 지역에 있는 물건 나와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투자 목적이면 내가 자금이 얼마 있는데 이걸로 얼마 정도 전세 놓으면 살 수 있겠다. 이런 물건들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유 자금을 고려해서 하는데 내가 돈이 5천이 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으로 찾는 게 아니고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한 2억이면은 되겠네요. 2억까지 2억짜리를 내가 매입한다 그랬을 때 대출을 80% 나오면 2, 8, 2, 16, 1억 6천 대출이 나오고 4천만 원 있잖아요. 1천만 원이 남네? 그럼 1천만 원 갖고 뭐 해요? 수수료? 수수료. 그렇죠. 뭐 그 재비용을 말하는 거죠. 취득세. 최대 80%까지 나오니까 자금에 맞춰서 찾아본다. 지역 선정, 잘 아는 지역, 개발 계획이 있는 곳,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꾸준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연습하는 거 서울 지역의 경매 물건, 일에 유찰된 물건 지금 찾아봤죠?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